검색 노출의 원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특히 네이버를 예시로 들었을 때 검색 노출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로니아 분말 효능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일 상단에 파워링크가 뜹니다. 파워링크는 이제 광고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사이트, 비즈 사이트라는 것이 있고 블로그 영역이 나옵니다. 아로니아 분말 효능 같은 경우는 내가 아로니아를 사기 전에 아로니아가 정말 과연 어떤 것이 몸에 좋고 어떤 효능이 있고 내가 복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제일 많이 습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은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장르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로그 내용은 빠져 있는데 아로니아에 대한 효능에 대한 사진과 텍스트, 글, 정보 위주의 이 포스팅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하단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상품은 어느 회사의 것이다. 이 상품을 구입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꼭 기입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스팅에서 본 상품이 아로니아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굳이 다시 나가서 검색을 하지 않고 여기서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 링크나 연락처로 연락을 하겠죠. 두 번째로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이키 러닝화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아로니아 분말 효능 같은 것은 그것에 대한 효능을 알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 글을 보고 내가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별한 운동화로서의 등산화 같은 기능성이 필요가 없다면 나이키 러닝화 같은 것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디자인이나 스타일이겠죠. 그런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보기 위해서는 굳이 블로그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이 검색창에서 또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사진, 운동화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미지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미지 창에서 내가 정말 내 스타일이다, 저 운동화는 내가 찾던 스타일이고 찾던 색상이다, 디자인이다 라고 했을 때 굳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겠죠. 클릭을 하면 이 운동화에 대한 상표라든가 운동화 이름, 그리고 상표 번호, 그리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클릭하면은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쇼핑몰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화 특별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없고 그냥 일단 쇼핑몰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이 운동화 저 운동화 이것저것 다 이제 구별해보고 또 다른 쇼핑몰로 들어가서 해보지 않는다면 내가 딱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쇼핑몰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쇼핑 시간이 아무래도 단축이 되니까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저가, 최고가, 인기 순, 최저가 순, 여기서 내가 제일 원하는 가격이라든가 내가 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로 이동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세 번째로 첫 번째로 본 것은 아로니아 효능이기 때문에 이 효능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보는 것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으로 운동화 같은 상품, 디자인,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그런 글 위주보다는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아로니아 청 만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만들기라는 것은 어떤 만드는 과정을 글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제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동영상이겠죠. 그러면 또 검색창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동영상 창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사진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골라서 클릭을 하면 되는 것이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아로니아 청 만드는 방법이 직접 동영상으로 나와 있고 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창을 보면은 상단이나 하단에 아니면 동영상 마지막에 상호라든가 상품명 아니면 회사, 쇼핑몰 이렇게 그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만약에 이 동영상 내용이 내가 직접 우리는 이 농사지은 농산물로 직접 만들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더 신뢰가 가겠죠. 그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역시나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블로그로 들어와서 이 농장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이 번호로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링크가 돼 있으면 그것을 클릭해서 그곳에서 구매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쇼핑몰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쇼핑몰에서 대부분이 이런 농장에서 구매를 한 후에 자기들이 또 유통 가공 과정을 거친다든가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통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농장에서 직판하는 것보다 가격도 비싸고 또 이 가공 과정에서 일단 인공적인 뭐 첨가물이라든가 아니면 오래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부제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은 또 이 음식이기 때문에 직접 농장에서 직판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런 첨가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먹는 것,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장을 하면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것을 주로 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가공 과정의 간단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현대적이진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쇼핑몰에서 어떤 회사에서 유통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로 마이소 간편결제 이용 방법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쇼핑몰을 운영하면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피지사에 우리가 등록비, 가입비 약 22만 원에서 23, 4만 원 사이를 내고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 비용을 주고 이제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데 이 마이소라는 회사는 신생 회사라서 자기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이 결제 시스템을 무료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검색해 봤을 때 물론 마이소라는 직접적인 회사 사이트로 가서 이용을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뭐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사용해보고 무료로 이용해본 소비자가 쓴 글을 또 보게 되죠.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일 확실한 것은 또 블로그 영역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죠. 검색해보면 이것도 뭐 그 블로그 포스팅 내용 빠져있네요. 하지만 쓸만하네라고 판단했을 때 다시 나와서 2차 검색을 해서 마이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소라는 회사는 뭐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내 포스팅에서 이 회사를 홍보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만 만일에 마이소라는 회사가 내 회사다라고 했으면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 고객들을 유입시켜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화면은 지금 제가 나중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하는 화면인데요. 이 마이소 간편결제 이용 방법이라는 포스팅을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을 때 그 포스팅에 들어가는 사진들, 이미지들의 각각의 이미지에 이 마이소 간편결제 이용 방법이라고 사진 이름을 매겨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는 블로그에 들어가는 사진 이미지의 사진명, 이미지명도 검색 반영에 노출시킨다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도 그렇고 일단 이미지에 들어와서 보면 제일 상단에 7개 사진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올린 그 사진 명이죠. 그 제 블로그 명이고 왕초보 농보는 제 블로그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창에서는 블로그에 들어간 사진도 모두 검색에 반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하단에 동영상에도 보면 제 블로그 명이 있는데 제 블로그에 이 그 마이소라는 회사에서 직접 강사가 나와서 이 블로그나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간편 결제 이용 시스템을 홍보해 줬던 그런 강의였는데 제가 그 강의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역시나 동영상에도 제목을 제가 달았죠.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에 이 블로그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의 제목까지도 반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블로그를 포스팅을 할 때 그냥 내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내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바로 올리지 말고 한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려야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일단 포스팅을 올리기 전에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폴더를 만들었으면은 일단 폴더에 뭐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냥 블로그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네이버 창에서 클라우드 화면으로 들어와서 제 사진들에서 이제 만약에 제가 오늘 포스팅을 하나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 상에서 포스팅 상에서 바로 이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좀 귀찮으시겠지만 이 사진을 일단 아까 그 새 폴더 만들었던 그 폴더 창으로 사진을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게 되면 일단은 지금 제가 사진 2장만 가져왔는데요. 사진마다 핸드폰으로 찍었던 아니면 DSLR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마다 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진명은 무엇이냐면은 년도, 월, 날짜 그리고 사진이 찍힌 순번.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이 네이버 창에 2017, 1029, 113908이라고 검색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진, 이 블로그에 들어간 사진 하나조차도 검색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오늘 올리는 포스팅의 제목이 키워드가 청도 레일바이크다 라고 했을 때 청도 레일바이크 1, 청도 레일바이크 2 이런 식으로 사진마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 보여지는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참고 화면을 하나 했는데요. 물론 어떤 상품에 대한 포스팅이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포스팅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면서 동영상도 올린 것은 그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청도 정부와 농업인 직거래 마케팅 전략 강의. 저희 그 모임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이제 뭐 직거래 마케팅이나 블로그나 SNS나 쇼핑몰 구축에 관한 그런 강의를 주기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 강의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올린 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에 제 그 왕초보 농부라고 뜨죠. 그리고 또 하단에 내려가면은 요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때 올렸던 사진에 대한 그 사진명에도 제가 이 이름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미지로 내려가면 이미지에도 사진이 뜹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자, 첫 번째 거 들어가면 블로그 왕초보 농부죠. 제가 올린 것입니다. 역시나 동영상에도 이 선생님이 올린 강의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포스팅에 올렸는데 그 동영상에도 제가 이름을 똑같이 매겨놨어요. 그래서 동영상에도 이렇게 제 그 블로그 왕초보 농구라는 것이 노출이 되고 이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동영상 시청을 내 블로그로 이동하고 동영상 시청을 할 수가 있죠. 이렇듯이 포스팅을 할 때 전처럼 그냥 SNS 사진을 클라우드 사진을 땡겨와서 올리지 마시고 귀찮으시더라도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서 그 블로그 제목에 맞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다 바꿔주고 동영상도 있다면 더 좋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다 블로그 제목과 같은 키워드로 매겨줬을 때 이렇게 블로그 영역, 이미지 영역, 동영상 영역에 모든 것이 노출되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왔을 때 제 상품이나 제 회사를 클릭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만큼 제 것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이용을 하시면은 검색 노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